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당대표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단식 중단을 요청을 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 21일째 단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운 차려서 다시 싸워야 한다. 네. 종식을 권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종식할 때다. 싸우기 위해서 종식해야 되고 그래야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거를 설득을 했는데 일단 중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얻어낸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얻어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시대를 불러왔잖아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났습니다. 불통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과 함께 국민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왔습니다마는 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체포동의안 통과 반대가 49.8%, 통과 찬성이 44.2%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 9.19 기념식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언하신 것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질타라고 보십니까? 강한 질타죠. 어제 저도 갔고 함께 만찬을 하면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남북관계가 이어달리기 할 때는 평화도 있었고 경제도 좋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더 좋았다. 그리고 지금 보수 때 안보나 경제가 좋다는 신화는 깨졌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특히 남북관계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찬장에서도 사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 내용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대북 관계를 압축해서 동영상으로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임동원, 김영삼 정부는 한완상, 김대중 정부는 백학순,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재정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찬장에서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자꾸 해나가자. 토론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싸워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 했지만은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것 같은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실장께서 말씀해주신 여론조사는 뉴시스에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가 49.8, 그리고 체포동의안 통과되어야 한다가 44.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 또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전 정권의 그런 그 재정의 열악함을 모르게 했다. 뭐 통계 조작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내 탓이요는 없고 네. 문재인 탓이요로 돌리는데 네. 이러한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겠는가? 저는 참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고 인간관계마저도 파탄나는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없는 실망감을 가집니다. 네. 일단 단식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단식이 중단될까요? 어떻습니까? 중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녹색병원장에게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의료진에서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21일째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괴사 상태가 즉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장 의료진의 판단이 굉장히 주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예. 20일이 넘어가 그렇죠. 보니까 너무 걱정.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만찬장에서 20-30분 사람이 모여서 만찬을 했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신이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고 자기 대통령 때도 야당 관계자들이 단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은 당신도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노력을 했고 대통령 때도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불통으로 몰인정하고 심지어 말이죠.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이따위 소리하는 진짜 인간미도 실종된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거가 돼서 내일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간다고 하던데요. 부결되면은 방탄이다. 가결이면 분열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누가 민주당의 분열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니에요? 누구죠라고 가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방탄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불이한 압력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결하는 것은 민주당이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가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떳떳하라 이거죠. 네. 한동훈 장관이 소위 제1야당 원내 제1다수당의 대표를 단식을 마치 법은 물론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은 그렇게 잡범 이런 식의 대입시키는 것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인데요. 당시 검찰이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었다가는 비핵기를 만들어줬잖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나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내 발로 걸어가서 받겠다 하고 민주당에서 가능한 비핵기 동안을 만들어줬지만은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 회기가 열리니까 마치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또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검찰의 부당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 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단호히 부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고요. 거기 가서 또 이제 각국의 정상들을 릴레이로 만나서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박 6일 일정 동안 38개 이상의 나라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까? 대통령의 외교는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유엔 총회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주 외국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국내는 시끄럽고 외교는 외국 가면은 환영받으니까 나가겠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실 그 구성원들이 닭대가리 아니에요? 많이 나가서 정상회담을 많이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리겠다? 무슨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과거는 정상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국내에서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좀 성공을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는데 네. 그래 대통령이란 분이 외국 나가서 꼭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 동의안 보내는 것을 서명해야 돼요? 그거 결제하러 갔나요? 네. 저는 어제 보십시오. 그제 보십시오. 한두 시간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귀국하고, 나몰라라 대통령은 미국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동훈 장관은 잡범 운운하면서 소금 뿌리잖아요. 대통령이 왜 가셨어요? 체포동의안 결제하러 가셨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러의 이런 만남을 규탄하고 또 부산 엑스포 외교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 아니 물론 엑스포 유치해야죠. 북러 규탄해야죠. 그렇지만 유엔에서 안보리 같은 게 상임이사국이 러시아, 중국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서 자꾸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북중러는 가만히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을 누가 러시아 푸틴에게 보내가지고 2% 부족한 우주, ICBM, 핵, 미사일 등 러시아에서 지원받게 만들었어요. 누가 식량과 원유를 공급하게 했어요? 누가 전투기를 구입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기네스북 올리려고 큰 나라 적은 나라 정상회담 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엑스포 유치 성공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것은 자랑이지만은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그거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의 외교를 평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대일 외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또 대미 외교도 있었고 또 지금에 나가서도 원자력 외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잘한 점도 있겠죠.
원자력 외교 같은 것은 저는 잘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넘겼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믿었던 미국에서 우리 통일을 일본해로 표시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수백 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우리 달러 박스예요. 가장 큰 무역 거래를 했는데 1등을 대만,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에게 내주고 우리가 5등으로 밀려났다니까요. 뭐잖아? 5등도 베트남에 자리를 내주고 밀려갈 거예요. 네. 그러면 대만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는 중국과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이지만은 장사는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도랑이든 소예요. 도랑이든 소,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중국 풀을 못 먹기 때문에 지금 영양실조, 경제가 이 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러시아가 그러한 2% 부족한 그러한 기술들이 공급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일본도 대화하고 다 하는데 우리만 패싱되면 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빵점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안보도 경제도 다 망쳤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해남이나 완도, 진도 이쪽, 남해안 쪽 많이 지역 여론 들으시러 이제 오시는데 관련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후에 또 반응이 어떤지, 지역 여론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해남이 14개 읍면은 완도가 12개 읍면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 고향 진도 읍부터 조도까지 7개 읍면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민들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도 해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지만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네. 누구나 싸울 수 있고 싸우는 것은 초등학생이 제일 잘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해남, 완도, 진도, 신안에서 우리나라 전복의 80%가 생산되고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60%를 잡고 공급하는 곳이에요. 네.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전라남도 이런다고 하면은 어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뭐 내년 또 예산 8천억? 일본은 92조 원 배상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돈 4조 3천억 원을 어민들 배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 통과해서 한다? 이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수산 정책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보더니까 지금 1년에 수산 예산이 약 3조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민 대책으로 세우는 8천억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 내부에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수산발전기금, 수발기금이 약 1조 원 있는데 2조로 증액해서, 즉 1조를 증액해서 장기적으로 어민, 네. 수산업 발전의 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그러한 것을 강구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